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지은이 남인숙. 출판사 21세기 북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책은 남인숙님의 공감 에세이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인데요.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능숙한 사회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회성 버튼을 누른 채 내향적 본성을 감추고 외향인인 척 생활합니다. 외향성은 적극성, 주도성, 사회성, 자신감 등 긍정적 성격으로, 내향성은 소극성, 소심함, 비사회성, 열등감 등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 성격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신작 에세이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에서 남인숙은 내향인이어서 읽을 수 있는 내밀한 행복에 주목하면서 내향성은 결코 교정해야 할 성향이 아님을, 그저 담백하게 분류한 성향의 하나일 뿐임을, 외향성처럼 타고난 대로 살아도 괜찮은 성향임을 이야기합니다. 외향인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듯한 사회에서 내향인으로 깊이 고민하며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성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성적인 나와 더 친해지고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성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롤로그. 내성적이라는 고백. 나 내성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나를 친구가 빤히 바라봤다. 잠깐의 정적 끝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고백이 그에게는 어이없는 일인 듯했다. 그럴 만도 한 게 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낯을 가리지는 않는다.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강의를 하고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조잘조잘 말도 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다.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내 외향적 성향이란 자신을 바깥으로 표현하고 못하고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물리적,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깥 세상의 사소한 변수조차 자극이 된다. 잠깐의 외출, 가벼운 상호작용만으로도 피곤해진다. 이를테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폰과 같다.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온갖 전파까지 다 감지에 감응하다가 배터리가 금세 방전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보다 많은 충전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는 내향인이어도 나처럼 선택적으로 방전이 잘 되는 삶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경험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일탈일 뿐 내 본성과는 거리가 멀다.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시간도 충분히 즐겁지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혼자 있는 시간이다.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사회화가 되기 전에 나는 내가 열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관계의 중심에서 늘 밀려나는 스스로가 한심했고 앞으로의 삶이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조금씩 용기를 내어 타고난 본성 밖으로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뎌 보면서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데도 능숙하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성향이 좀 불편했던 건 사실이다. 솔직히 지금도 다시 태어난다면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내향인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닿기에 유리한 강점들이 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의미가 행복이라면 결과 면에서 내향인이 그리 손해일 것도 없다. 내향인이 읽을 수 있는 행복은 좀 더 깊고 내밀하다. 내 외향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자신을 옳게 바라보는 일이 그런 행복을 가능하게 한다. 당신이 내향인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 중 어떤 부분에는 공감이 갈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내향인들은 아주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와 남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 아는 경험은 스스로를 머저리라고 여기는 이들의 삶을 완전히 다른 빛깔로 바꿔주리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내성적인 사람들이 타고난 바탕 위에서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내향인일까? 외향인일까? 내가 내성적인 성격에 대해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한다. 나도 내성적인 사람인데 한국인의 8알이 내성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외향인인 사람조차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농담을 하거나 SNS에 과감한 셀카를 올리며 관심을 끄는 이들만을 내향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외향인인 경우가 많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내향인인 경우도 제법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많은 사람 앞에서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에 익숙해진 이들이 능숙하게 처신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자신이 내성적이어서 그만큼 의연하지 못하다고 착각한다. 남 앞에서 잘 나서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격이 외향적이기보다는 남 앞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재능을 가져서 자기 성격을 그에 맞춘 사람들이라고 보는 편이 더 맞다. 내 지인 중에는 언어 감각이 좋아서 한마디씩 말을 던질 때마다 그 자리를 웃음으로 초토화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 기대에 부응해 사람들을 나서서 웃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웬만해서는 사람 많은 자리를 피하고 여가 시간에 혼자 보내고 싶어 한다. 대중 앞에 서는 일이 직업인 연예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다.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게 외향성의 척도는 아니라는 말이다. 전에 인터넷에서 발견한 내 외향성 검사를 체크해 봤더니 내가 무려 중간 정도의 외향인으로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은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편인가처럼 자기 표현 여부에 관한 문항이 대부분이었다. 뭐 이런 검사가 다 있나 하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검사지는 고등학생 이하에게만 유효한 것이었다. 같은 검사인데도 14세 이하에게만 권장한다는 곳도 있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아직 사회화되지 않은 아이들의 기질만이 자기 표현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내향성과 외향성은 표현이 아니라 기질의 문제로 볼 때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힌트를 하나 보태면 자기 성향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초등학교 시절의 모습이 어땠는지 떠올려 보면 된다. 어린 시절에는 태어난 기질대로 살다가 사회화를 거치면서 우리는 그럭저럭 비슷한 모습의 사회인이 된다. 내향인과 외향인은 도파민 수용체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도파민은 행복, 쾌락, 흥분과 관계된 호르몬인데 새로운 경험이나 자극에 의해 분비된다. 외향인은 도파민이 선사하는 신경적 흥분에 보다 둔감한 사람이다. 그래서 도파민 분비를 부르는 외부 자극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자극 없이 지루한 환경을 고통스러워한다. 반면 나 같은 내향인은 이완된 상태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아세틸콜린의 분비에 더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이나 새로운 자극, 경험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은 것이다. 이들에게 쉰다는 것은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집 거실 소파에 퍼져서 TV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을 뜻한다. 이런 성향은 타고나는 것이고 훈련에 의해 바뀌는 게 아니다. 외부 자극을 수용하는 태도에 따라 내 외향성을 나눈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느 기질이나 그렇듯 뚜렷하게 양분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양극단에 가까운 기질을 갖고 있고 또 누군가는 어느 쪽이라기에도 애매한 구분선 위에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내향인인지 외향인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양하듯 우리 기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나는 숫기 없는 성격을 고쳐야 한다면서 부모님에게 혼났던 어린 시절이 좀 억울하다. 또한 타고난 기질을 교정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한 현실이 안타깝다. 내 외향성을
표현으로 측정하는 검사가 청소년까지만 유효하다는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내향인도 필요한 만큼 사회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자기 기질에 맞게 저마다 성장점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굳이 한 가지 성향을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스펙트럼의 어디에 있는가 보다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내향적인 사람일까? 가장 기쁘거나 행복한 순간에 혼자 있어도 상관없다. 여행 일정이 잡히면 좋으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주일 동안 외출 안 하고 사람을 안 만나도 심심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외근을 나갔다가 두어 시간 비면 근처에 있는 지인을 불러내는 것보다 혼자 커피숍에서 쉬는 게 좋다. 시련이나 배신 같은 일로 크게 상심한 직후에는 혼자 있고 싶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임은 피곤하다. 1대1 만남이 좋다.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이 재미있다면 듣기만 하는 것도 좋다. 굳이 내가 말할 필요를 못 느낀다. 내가 한 말을 후회할 때가 많고 그걸 오래 기억한다. 내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상대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약속이 취소되면 불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다고 만남이 싫은 건 아니다. 막상 만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긴장성 두통에 시달릴 때가 많다. 일을 버리는 게 싫다. 그러나 일단 버린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10개 이상에 해당되면 전형적인 내향인, 7개에서 9개에 해당되면 내향인 성향, 4개에서 6개에 해당되면 중간 성향, 3개 이하에 해당되면 외향인 성향. 내가 과묵하다고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약속을 정하다 내가 강의 일정에 있다는 말을 하게 된 적이 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지인 한 사람이 세상 회개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강의도 해?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그 말 속에 어떤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사석에서도 말주변이 없는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그게 가능하기나 해. 대략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가 의문을 품을 법도 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 분류에 따르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할 때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말의 양을 달리한다. 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을 많이 하고 자기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마주 앉으면 되도록 입을 다문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해도 어차피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말할 가치를 못 느끼기도 하지만 그들을 상대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타인의 말을 흡수하기보다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할까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꽉 찬 자루에 억지로 물건을 우겨 넣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일이다. 한마디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고역이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 말을 하게 하거나 그들이 내게 하는 질문에 대답만 한다. 환영받지도 못할 말을 꾸역꾸역 하지도 한없이 이어지는 말 허리를 자르지도 않는다. 그래야 두 사람 다 그 만남에 만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관계가 유지된다. 내가 강의를 한다는 말에 놀란 지인은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만나면 말이 별로 없는 나를 언제부터인지 자연스럽게 대화는 잘 되지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입력해 놓은 것이다. 대개는 내성적인 이들이 말하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격이 어떻건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말을 꺼내놓거나 자신의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다만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듣는 상대의 반응에 좀 더 예민하다. 그들은 자기 말에 대한 시답지 않은 반응에 아무렇지도 않을 자신이 없다. 누가 상대의 반응에 무감할 수 있겠냐고. 오늘 저녁에라도 술집에 들러 옆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에 한번 귀 기울여보라. 술기운이 올라 말문이 트인 사람들은 상대가 듣건 말건 동시에 각자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평소 사람들과의 대화가 많지 않은 중년 이상 남성들끼리의 술자리라면 대화를 가장한 독백들이 끝없이 허공에서 뒤엉키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맨정신에도 상대와 관계없이 자기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차고 넘친다. 내성적인 이들은 상대의 반응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말하고 싶은 욕구를 발산할 마음이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반응이 예상되는 익숙한 상대에게만 제대로 입을 연다. 이런 이들이 편한 상대를 만나 말문이 트이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깜짝 놀라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는데 당연한 일이다. 내성적인 사람은 사실 선택적인 수다쟁이다. 내가 글을 쓰게 된 것도 어쩌면 최대한 피곤하지 않은 수다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때로는 반응에 안심이 되어 엄청난 양의 말을 늘어놓다가 어느 순간 상대에게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신호를 감지하면 정신을 차리고 후회를 하고 난다. 왜 내가 그런 쓸데없는 말까지 했지? 너무 내 이야기만 했나? 나를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까? 그 감정은 한동안 지하철을 멍하니 타고 있을 때 침대에서 잠들기 전에 수시로 고개를 쳐들어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중 그 이야기는 하지 말 걸 싶은 내용은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된다. 고백하자면 지금도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재생되는 내용이 있다. 어떤 때는 후유증이 며칠씩 가기도 한다. 이러니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 사람들 앞이 아니면 말을 아끼게 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말하느라 지치고 혼자 있을 때까지 잔상에 시달리게 하는 불편한 수다는 내성적인 이들에게는 손해다. 그러니 사람 만나는 일을 자연 피하게 된다. 나는 불편한 일에 억지로 끌려나가지 않고 피하는 것도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고난 성향의 안주에
편한 일상만 고집하다 보면 거꾸로 정말 편안한 삶의 여건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내가 안심하고 수다를 떨 수 있는 관계들은 애초 불편한 관계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당하며 발견해낸 관계들이 지금은 내 조용한 삶에 살만한 이유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모험이 싫어 기존의 편안한 관계에만 기대면 더 실망하고 그 관계를 잃었을 때 고립되고 만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에게라도 고립은 좋지 않다. 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내 비난한 에너지를 투자해 편한 관계를 맺은 여러 갈래 친구들이 있다. 아주 가끔 그들을 만나 주책 없이 털어대는 말잔치는 이후에 다시 한참 이어질 혼자만의 침묵의 시간을 더 값지게 만들어준다. 수다와 침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이건 앞으로도 내가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그런대로 살아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미덕이다. 방전은 빠르고 충전은 느린 당신의 속마음. 내가 울면 그냥 혼자 내버려둬 주세요. 지나친 위로는 노 땡큐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를 너무 챙겨주지 마세요. 과도한 배려는 노 땡큐입니다. 과묵한 미용실이 좋아요. 필요한 대화는 노 땡큐입니다. 어색한 파티 자리는 싫어요. 무리한 초대는 노 땡큐입니다. 혼자서도 잘 놀아요. 불필요한 걱정은 노 땡큐입니다. 성격 때문이라는 핑계 없이 남에게 휘둘리는 일도 없이 고요하고 자유롭게 내 멋대로 살기. 오늘은 여기서 남인숙님의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를 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기 좋은 날이었습니다.